안녕하세요. 자유오빠 40대입니다. 오늘은 서울구치소 집회에 다녀왔고요. 좀 집회가 일찍 끝나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집에 와서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12.6 사건의 김재규 재심이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 김재규 유족, 오늘 뉴스로 보기에는 그 여동생이 이제 대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재심을 신청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웬만해서 법원은 한번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해주질 않잖아요. 근데 이걸 재심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재심 결과는 김재규가 했었던 암살은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규가 최후 진술 때 했던 말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암살한 것이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재심 결과는 김재규의 최후 진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곧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그리고 암살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이 선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을 줄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건데,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2명. 그때 무슨 뭐 목선 타고 와가지고 10몇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범죄자라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없다 하면서 판문점에다가 막 그냥 어거지로 사람 끌고 가가지고 보냈던 사건이요. 그게요, 오늘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고유예냐면은 전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에게는 6개월의 선고유예가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그들의 혐의를 유죄인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형의 선고를 미뤄뒀다가 2년이 지나면 원래 있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10개월, 6개월의 이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유예라고 하던데요. 유죄예요. 그리고 전과가 남습니다. 단지 그 형을 살지 않게 한다 해서 선고유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동시에 오늘 또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간 그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는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귀순 의사 밝히면은 받아들여준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현철 이런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국민 2명을요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가볍다고 판단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형의 선고를 미뤄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뭐 아까 그라운드 C 채널 라이브 영상도 봤었지만은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웬 간첩들 재판은 그냥 그 사람들이 미루는 대로 다 미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아니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지들 멋대로 헌재에다 불러내는 것도 일주일에 2번씩. 이게 뭡니까? 게다가 내일 20일에는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심사도 중앙지법에서 있는데 같은 날 오후에 시차변론 때 나오라고 하지 않나.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결정해놓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냥 꺼져가는 불씨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거 지금 대통령이 한번 살려보자고 자기 몸 바쳐가지고 비상계엄하고 직접 자진해가지고 그 불법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도 스스로 응하셨잖아요. 만약에요, 탄핵 선고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인용되잖아요. 그러면요 60일 내에 조기 대선 치러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대선 당선되고 바로 그 다음날 취임식하고요. 이게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했었던 민주당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법안 발의했던 거요 싹 다 통과됩니다. 대한민국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헌재 앞에 가가지고 탄핵 선고되는 날 대한민국 국민들 경찰이고 군인이고 싹 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자식이라면 나와서
서울시내 뒤엎고 저것들이 인용 못하도록 니들이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온 서울시내를 다 뒤엎자고 했는데요. 옆에 똑같이 대한민국 지키자고 나오신 어떤 어머님이 선전성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랬는데 탄핵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나와서 예? 어떤 헌법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탄핵이 인용되면은 헌재가 가루가 될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꼭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지지율 많이 올렸어 하고 희희낙낙거리는 사람 없겠지만은 지금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요. 당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두 다 나서야 됩니다. 정말 모두 나서가지고 저 반국가 세력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나와서 같이 외쳐주시고 정말 중요한 날 3월 1일이요? 예, 그날 많이 나와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날이요. 탄핵 선고가 있는 날이요. 그날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전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둘러헤어 쌉시다. 감사합니다.